중도층은 없다. 그렇다면 막판에 어디로 기우느냐가 관건이다. 저는 기자로서 수십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그냥 홀로 터득한 그런 저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습니다. 어떤 선거든 중도층은 없다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.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지정당 없어요, 지지 후보 없어요, 저는 투표 안 할래요,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20-30%씩 쭉 꼭 나옵니다. 사실은 나와요. 근데 막상 투표를 해보면 기권 또는 무효표가 20-30% 안 됩니다. 투표 날짜가 무장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여론조사에는 아유 나는 정말 한국 정치 아유 지긋지긋해요, 나는 찍을 데 없어요, 이랬던 사람도 어느 한쪽으로 표를 줍니다. 그래서 제가 무당 중도층은 없다라는 그걸 제가 칼럼을 쓸 때도 저런 제목으로 여러 번 칼럼을 쓰기도 하고 방송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했더니 중앙일보가 K-스탯 리서치로 K-스탯이라는 것은 한국 여론 이런 뜻입니다. 여론조사 리서치는 조사한다는 거고요. 한국 통계 리서치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나요? 아무튼 K-스탯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봤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최백호 노래처럼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,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,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내 마음 갈 곳을 잃었다 뭐 이런 노랫말이 떠오르는 그런 때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했다. 그리고 격전지는 늘어나고 있다. 이제 이런 겁니다.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20%인데 이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.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. 내가 마음을 정하지는 못했어.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무당층으로, 부동층으로, 중도층으로 그렇게 분류가 될 거야. 그러나 투표는 내가 하겠어. 지금 이겁니다. 그래서 막판 부동층으로 분류됐던 이 표심이 어디로 기우느냐? 서울에서 오세훈으로 기우느냐? 정원호로 기우느냐? 부산 북갑에서 하정우로 기우느냐? 한동훈으로 기우느냐?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로 기우느냐? 박형준으로 기우느냐?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으로 기우느냐? 아니면 추경호로 기우느냐? 근데 이제 이 부동층으로 분류된 이분들 중에 그 10명 중에 7명이 꼭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첫 번째로 보는 게 공약이랍니다. 공약.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. 앞으로 6월 2일까지, 그러니까 본투표 전날까지 밤 12시까지 선거운동, 오늘 새벽 0시부터 6월 2일 밤 12시까지 13일 동안 이제 오늘부터는 길거리에 나가시면은 이 반절 잘라서 무게차라고 그러죠. 트럭 타고 다니면서 이제 가도 방송도 하고 뭐 선거 벽보도 다 나붙고 플래카드도 나붙고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. 2,349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7,829명. 원래는요, 한두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 중에 경상북도만 빼고
15개를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. 뭐 이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. 서울, 대구, 부산, 울산, 경남, 서대부울경 여기는 다 격전지입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여기다가 충청권 그리고 강원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교육감도 16명을 뽑습니다.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. 선거 앞두고 스타벅스 때리기. 5.18 지렛대로 혹시 내부 결집용 아니야? 왜냐하면 스타벅스의 이 탱크데이라고 하는 것이 5.18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.18 이야기를 물론 이 주간에 5.18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마침 5.18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스타벅스의 그 탱크데이라는 것이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것은 바로 5.18 이야기를 계속 반복함에 따라서 그래서 진보 좌파 쪽의 그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소관 장관은 장관대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대통령 법무장관 민주당 대표까지 다 한 목소리로 그냥 스타벅스를 싸다구를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.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. 아유, 대통령 말이 너무 세져가지고요. 와,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런 말을 하느냐.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말. 와, 요즘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나라를 위해서 매우 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대통령도 사람입니다. 저렇게 감정이 격앙돼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. 또 그 뭐 양말 광고를 7년 전에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그 무신사라고 하는 기업의 그 양말 광고를 공유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.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. 마귀라는 말 참 좋아해요. 이재명 대통령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벅스 탱크 텀블러 이벤트에 대해서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 뭐 이런 말.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. 또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 자제령을 내렸답니다. 지금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 국민의힘 운동원들이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? 민주당 사람들 드나들기만 해봐라. 사진 찍어가지고 다 공개하겠다. 민주당 쪽에서는 5.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다가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이 됐는데 그것이 이번 일의 원인이다. 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.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 개헌이 무산된 것 때문에 그것이 만약 통과됐다면 탱크데이 같은 폐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. 폐륜적 만행이라고 그랬네요. 국민의힘 대변인 뭐라고 논평을 했느냐. 기업을 악마화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가 아니냐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오늘 동아일보 칼럼 행사 이벤트 하나에 뒤집히는 나라라는 게 실렸는데 뭐라고 했냐면요. 제가 어제 그
이 텀블러의 사이즈가 503ml라고 했고 503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수감번호, 수인번호여서 이게 입수된 것은 이거 좀 궁금하다 그랬는데 이 칼럼은 뭐라고 여기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느냐? 그렇지 않다. 미국은 대개 온스 단위로 많은 이 용량 표시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17온스랍니다. 그래서 그 액체 용량이 17온스를 밀리리터, 우리가 쓰는 밀리리터로 환산했더니 정확하게 503ml래요. 그래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런 액상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을 검색을 할 때 503ml를 검색을 하면 숱한 상품들이 뜬답니다. 그럼 그것도 다 박근혜와 관련 있냐?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칼럼이 뭐라고 했느냐? 아니, 스타벅스의 그 젊은 그 멤버들이 이 무슨 데이 뭐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아니 그 사람들이 5.18을 욕 보이려고 그랬겠냐 설령 그거 5.18을 욕 보이려고 장사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게. 그래서 대통령이 말을 할 때는 그게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.